자,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여기 광역자가 나오니까 항상 2개 이상 이 도시를 전제로 할 때 요 광역도시계획을 씁니다. 요 광역도시계획은요, 학생들이 거의 안 틀려요. 매년 새로운 결심할 때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포기하거든요. 네. 책을 또 던져놔. 진도 안 나가니까. 또 불안하니까 3월 달에 또 책을 또 꺼내가지고 일요일부터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해가 졌는데 여기까지만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책이 여기까지만 다 새카매. 대부분 학생들이요. 예. 자,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 의가 이쪽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의가 뜻입니다. 뜻. 광역도시계획의 뜻은요, 광역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한 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있죠. 서울시. 현재 전국에는 광역도시계획이 13개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의 시도를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규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예를 들면은 경기도 중에서 여기가 만약 성남시다 그러면은 성남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물론 서울시하고 경기도 전체, 인천광역시까지 기능하고 역할이 다 분담돼 있지만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하고 특히 성남시에 보면 이게 분당구가 있거든요. 분당 신도시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또 수도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은 상업 기능도 잘 발전이 돼 있고요. 상업 기능, 그 다음에 공업 기능도 발전돼 있고, 예, 금융 기능 등등 다 이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성남은 주로 이 주거 기능이 발전이 돼 있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기능이 주거 기능이에요. 똑같은 값을 지불했을 때 좋은 집을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의 부족한 주거 기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요. 서울 주변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주거 기능을 보충해 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아침에요. 성남에서요. 서울 쪽으로 출근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출근하는 차량. 6시가 되면 이제 퇴근하는 차량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는 성남에서 이게 잠실로 나오는 그 도로가 꽉 차고요. 퇴근할 때는 반대로 성남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꽉 찹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이 반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요때 서울의 요 기능하고 성남의 요 기능,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 등등을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서요.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계획.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여기서 서울하고 여기 성남, 말이 경기도죠.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 하나로 묶은 데를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상업기능, 공업기능, 금융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성남에 특히 분당 같은 데는 주거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을 담당하는 그 도시의 특징은요. 밤이 되면 그 도시로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은 다시 서울로 출근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주거기능, 상업기능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죠. 제가 예전에 여기 성남에 살았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살았어요. 수정구 태평동에
청운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청운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몇 동 몇 호는 개인정보라서 얘기하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청운 아파트. 저기 재건축돼서 지금은 동부 센트레빌로 됐어요. 예, 동부 센트레빌. 예, 지금은 그 동부 센트레빌 그 세금을 제가 내고 있어 지금요. 제가 상속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아파트 사셔가지고요. 예. 예? 저도 여기 일정 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학원 이제 다니고 있는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종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 짐 싸들고 이제 성남과 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왜요? 실거주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강북구 미아 사동에 살다가 트럭을 불러가지고 성남에 수정구 태평동 청운 아파트로 간 겁니다. 이 아파트. 이게 이제 그 주공 아파트에 주공 20평짜리 주공 아파트인데 얼마나 낡았는지요. 벽에 옆집 소리 다 들려요. 벽이 있으나 마나요. 장식품이 벽이. 장식품이. 예. 예. 그래가지고 위에 층에서 아침에요. 찰싹찰싹 하는 소리가 막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위에 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께 출근할 때 얼굴 화장할 때 얼굴 때는 진짜 들려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재건축 들어간 거라니까요. 하도 부실공사를 해가지고요. 또 위에 층에서 샤워를 하잖아요. 저는 1층이었거든요. 1층. 1층에 홍수가 나요. 하수가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가지고요. 예. 그것도 한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적도요. 그래서 이 부실공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머니께서 당시 시가가 1억이었는데요. 7천만 원에 30% 할인해 사오신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 대단하신 분이다. 옛날에 이제 복부인이셨거든요, 어머니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딱 이제 제가 짐 싸도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아파트 내부가 다 불에 타 있는 거야. 뭔가 이상해. 느낌 이상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도배지 사다가 제가 도배를 했습니다. 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붙이고 유리를 다 갈아 끼고 난 다음에 밤에 이제는 생수를 사려고요. 앞에 그 슈퍼가 있거든요. 아파트 앞에 갔더니 저보고 처음 뵙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 오셨냐? 이사 왔다고. 어디 오셨습니까? 몇 동 몇 호에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떨어 이렇게. 계산기를 입력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왜 그래서 아줌마 그랬더니 난 말 못한다는 거야. 아줌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크린토피아라고 그때 처음 생기지 않는데 거기 이제 세탁물을 맡기러 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가서 아저씨한테 맡기면서 동호수를 대래요. 동호수를 말하는 순간 아저씨가 전화번호 입력을 못해. 그래서 내가 아저씨 붙잡고 했다.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10분간 졸랐어.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일가족이 몰살한 곳이에요. 일가족이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흉가예요, 흉가. 예.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가 이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가위에. 진짜 막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위에 눌리는데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요. 청평에 가면은 대성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청평의 대성사라는 절에서 제가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청평의 대성사 지금 있는 절은 불탄 절 새로 지은 겁니다. 불타기 전에 그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절의 그 기둥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칼로 긁었거든. 긁어가지고 박종철 왔다 가면 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불타 새로 지었거든요. 청평의 대성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었을 때 스님께서 너는 고시 못 붙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는 2%가 부족해. 너는 나한테 이걸 배워야 된다. 뭐요? 그랬더니 풍수지리라든가 이걸 배우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저는 법대생인데 나는 그걸 절대 안 믿는다 그랬더니 네 사주에는 부동산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다. 특히 토지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너는 사주 자체가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심심하시면 네이버나 다음에다 박종철하고 토지라고 검색하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토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예, 등 떠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TV 방송 다 토지로 출연해요. TV 방송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지나고 보니까 사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무슨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토지도 너무 싫어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정하기 싫으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야. 너는 교수의 사주를 타고났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동산이 싫으면은 네가 그 토지를 하지 않고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는 거야. 그러면 너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널 평생 먹여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예. 그런데 그 스님께서 사주를 너무 잘 보시는데요. 돈을 안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곧 죽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스님이 말하신 그날 절에 불이 나 돌아가셨어요. 불나서 대성사에서 불났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때 저보고 이제 풍수지리 책을 하나 주셨거든요. 분이 쓰신 거. 그 제가 이건 미신이라고 던져놨거든요.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 이후로 제가 5년 전인가 대한부동산 풍수지리학회를 만들 때 제가 부회장의 선임이 됐어요. 부회장이. 근데 제가 그 비급만 무협지로 말하면 비급인데 이거면 있어서 내가 회장 됐을 텐데 내 부회장이잖아 부회장. 이 비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스님한테 배운 부적 쓰는 걸 제가 배웠어요. 부적 그리는 거. 그래서 화선지 펴놓고 부적 그렸습니다. 이렇게 부적 귀신 쫓는 부적이 있거든요. 그려가지고 지붕에 붙이고 천장에 딱 붙이고 난 다음부터 숙면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7월 달쯤 되면은요, 제가 부적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부적이 있어요. 예,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쯤 되면은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부적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합격운을 증가시키는 부적이 있는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드려야 돼. 한 1% 정도 증가시킨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데 요 청운 아파트가요. 바로 이제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가 뭐냐면 흉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다 부시 다 새로 짓잖아요. 재건축하잖아.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지역은 싸게 나온 흉가를 투자하는 게 한 투자처예요. 어차피 거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시고 다 새로 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흉가 투자가 바로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분당 신도시가 입주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70-2번인가 버스를 타면 한양대학교 정면 딱 서요, 버스가. 여기 내려오면은 경원대학교라고 있죠. 바로 밑에 여기 경원대학교야. 아파트 내려오면 바로 경원대입니다. 거기 버스를 70-인가를 타면은 바로 한양대 딱 씁니다. 너무 좋았는데 분당 입주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교통지옥이에요. 교통지옥. 그래서 분당에서요. 이제 잠실로 나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하철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지하철은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도로 반을 막아놨어 그나마. 그래서 새벽 6시 전에 나오던가 아침 9시 이후에 나와야 돼요. 저는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9시. 이렇게 내 불신을 받고 있구나. 네. 그래서 가끔 새벽에 나왔습니다. 가끔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하는데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지하철이 뚫린 거예요. 뚫려서 이제 우리 중간고사 기간은 새벽에 일찍 가서 도서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 첫 차를 딱 타고 복정역에서 갈아타서 다시 잠실역에 딱 내렸어. 지하철 2호선. 그랬더니 2호선 첫 차가 1분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후에 두 번째 차를 타니까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2호선 막차를 타고 잠실에서 8호선을 타야 되는데 이것도 1분 앞에 출발해버려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은 2000년에 수립됐어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지하철 2호선은 서울시 지하철 공사 소속이고요. 8호선은요, 도시철도공사 소속이에요. 서로 소속이 틀려요. 그래서 환승이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환승 이런 게. 그러다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요, 첫 차 타고 딱 내리잖아요. 잠실에요. 계단을 걸어가게 되면 첫 차가 딱 와요. 예. 막차 타고 딱 가서 갈아탈 때 되면 딱 막차가 딱 오는 겁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으로 교통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체계예요. 교통체계. 제가 이걸 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몸소. 예.
교통체계입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좀 이따 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5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5번의 동그라미 1번이 나와요. 58페이지 밑에 박스 5번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광역계획권의 교통에 관한 사항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광역계획권의 교통에 관한 사항 때문에 배차 간격이 딱딱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기 전에는요. 항상 잠실에서요. 8호선이 1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한 학기에 제가 한 2번 타봤어요. 막차를. 어느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핸드백이 차에 끼는 바람에 열고 닫고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올라타서 한 2번인가 타보고 거의 못 타봤습니다. 막차를 놓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잠실역 위에는 총알택시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수립되고 난 다음에 총알택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배차 간격이 딱딱 맞거든요. 지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왜 광역버스 있죠? 광역버스?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오는 광역버스가요. 전용 차선을 타고 강남역 한복판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거고요. 광역버스가. 그래서 환승제도도 만들었죠. 카드 찍으면은 예, 환승할 때 돈이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것도 다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의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만 이해를 하시면 틀릴 만한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저 같은 사람은 불만이 많은데 이 법적 성질 때문에 제가 소송을 못해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을 안 미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지 않아.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을 안 미치는 것을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을 안 미치니까 일반 국민들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행정기관만 광역도시계획에 따르면 돼요. 행정기관만. 일반 국민들은요. 광역도시계획이 자기한테 효력이 안 미치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쟁송은요. 두 가지를 말해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쟁자가 다툴 쟁자를 씁니다. 다툴 쟁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불만을 갖는 자, 저 같은 사람. 나는 서울 시민인데 내가 아침에 제 그 부동산 회사가 강남역에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그럼 강남역에 가죠. 항상 막혀 아침에요. 차가. 왜? 주범이 광역버스 때문에 그래요. 전용 차선은 자기들 거고 전용 차선이 아닌 차선도 다 광역버스입니다. 아침에. 막 쏟아지나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6시가 되면 또 다시 다 올라타느라고 예, 또 꽉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인 나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서울 시민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에 제가 제기한다 그러면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한테 효력이 안 미치니까 너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부적법 각하당합니다. 부적법 각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재판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부적법 각하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부적법 각하당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재판 청구를 안 하는 거죠. 소송을 안 하는 거죠. 불만이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기관에다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행정심판, 법원에다가 권리구제 청구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 그러고 두 개를 합쳐서 행정쟁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냥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 법적 성질입니다. 법적 성질. 그래서 그 법적 성질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인 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2명이 이렇게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언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는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있어요. 걸치는 경우. 걸친다는 말이 나오네. 법조문에 걸친다. 다리가 짧아서 엉덩이가 땅에 걸친다. 걸치는 경우.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 시도에 걸치고 있죠. 지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럴 때는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어요. 도지사는 언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일 때, 도에 관할일 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요, 현재 13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도시가 묶여 있는 데가요,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광양권. 전라남도, 광양, 여수, 순천 3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광양, 여수, 순천 3개.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을 묶어서 광양하고 광양은 주로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요. 여수는요, 관광 중심으로 갑니다. 순천은 주거 생태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서로 기능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있죠.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은 어느 도 관할이에요? 전라남도. 그래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나오죠. 그래서 56페이지의 광역계획권 지정의 핵심은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건 누가 언제 지정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2개 이상 시도, 우리 시도는요 5개를 말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합쳐서 총 5개를 국토계획법에서는 시도라고 합니다. 5개를요. 그래서 핵심 사항은 이거예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면은 뭐 지정 요청을 누가 하는가. 그 다음에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구나. 그 정도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핵심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핵심이 거의 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자, 수립에서는 누가 저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될 것인가? 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고요.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요. 구청장을 틀리게 쓰는 거예요. 구청장을요. 구청장 X. 그래서 왜냐하면 시험에서는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써. 우리 입에 이거 있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 슬쩍 틀린 걸 집어넣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답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구청장은요.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수립권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립권자는요, 그 원칙이 딱 나와 있고, 그래서 58페이지 그 위에 박스를 보면은 누가 언제 구체적으로 수립권자가 되느냐 있죠.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한번 읽어주는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분위기상 이게 나올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을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가 하지만 수립은 시장 군수가 해요.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3번은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3년 안에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야 돼. 3년 지나도 안 하면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을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 시장 3명이 공동으로 3년 안에 수립해서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가 직접 수립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구역 지정했는데 계획 수립이 안 되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4번에 자 광역 도시계획에서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그 안에 시도지사가 3년 내에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와. 그랬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을 때 국토부장이 직접 수립인데요. 지금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읽어두면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넘어가시면 되고 가로 2번은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가 있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 요청했을 때 가로 3번도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동 수립 가능해 계급이 높은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낮은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 예. 두 번째 줄은 체크해야 돼.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는 광양, 여수, 순천시장 셋이서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전라남도 도지사님한테 요청하자. 협의를 거쳐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내용을 보기 전에 오른쪽에 3번의 수립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수립 기준이 나와요. 수립 기준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수립 기준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수립 기준이 누가 정하는가? 기출 문제 10문제가 넘어요. 근데 항상 틀린 지문으로는 시도지사를 틀린 지문으로 썼어요. 시도지사 X. 다른 학원에 어떤 학생 한 분이 제가 틀린 지문을 칠판에 쓰니까 헷갈린다는 거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틀린 지문 써놓으면. 왜? 그게 더 익숙해져서 맞는 지문. 그 틀린 지문을 갖다가 또 안 쓰잖아요. 또 함정에 빠져. 틀리냐면은.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틀린 지문을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은?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틀린 지문 쓰지 마라. 안 계시고. 그러면 틀린 지문도 참고로 써라. 예, 알겠습니다. 예. 주문형이에요, 주문형. 예. 안 쓰면 나도 편해. 안 쓰면. 요 색깔이요. 피부에 더 나빠. 피부에. 이 섬섬옥수잖아. 나. 제 손금 보세요. 여기 손금. 예. 오른쪽이 후천적인 손금이고 왼쪽이 선천적인 손금이야. 이거 보면은 신뢰가 가지 않아? 손금. 볼 줄 모르는구나. 예. 예. 자, 그래서 수립 기준은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한다는 게 기출 문제가 10문제가 넘어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 근데 틀린 지문은 다른 지문을 쓴 적도 없어. 시도지사만 썼어요.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다른 데 내놓은 걸 봤어요. 수립 기준을 수립권자가 정한다. X야. 수립 기준을 수립권자가 정한다. 왠지 문장이 부드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틀린 거예요. 수립 기준을 수립권자가 정한다고 다른 시험에 내는 문제를 봤어요. 아직 중개 기출 문제는 없죠. 예. 그분도 출제위원이시니까 내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 이제 4월, 5월 달부터 아마 학회 참석할 때 5월, 6월, 7월 달에 제가 수업 요일을 좀 바꾸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요일로요. 금요일 말고요. 그러면은 왜 바꿨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 학회 같은 거예요. 학회가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많이 하고요. 1박 2일은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그다음 당일은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많이 해요. 월요일 날은 절대 학회 안 합니다. 학회는요. 월요일 날은 다 모든 회의가 다 월요일 날이 있거든요. 월요일 날. 그래서 혹시나 학회 참석해서 그때는 혹시나 요일을 다른 요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해 놓을게요. 그리고 학회 갔다 오고 나면 항상 프린트물이 나갈 거야. OX 문제라든가 객관식 문제가 평소 한 장 나가다 다음 주부터는 OX 문제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나가는 OX 문제는 제가 지난달에 한 해를 마감하는 그 학회에 갔다가 왔을 때 그럼 좀 얻어온 걸 갖고 이제 OX 문제를 만들어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아마 5월 달 넘어서 나갈 것 같은데요. 아침에 문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처음에는 한 5문제 정도 나가요. 5개, 6개 나가다가 이제 약간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한 10문제씩 나갈 거예요. 처음에는 아침에 5문제 푸는 것도 버거웠는데요. 이제 6월 달쯤 되면은 10문제 정도도 가볍게 푸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생님 요 문제는 지난달에 나눠진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선생님 이것도 재활용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맞췄냐 물어봤어. 틀렸다는 거야. 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는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은 문제를 2번, 3번씩 제가 나눠드려요. 그래서 2번, 3번을 풀어도 틀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일정 간격을 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OX 문제 나가는 것들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잘 묶어 놓고요.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돼. 복습할 때. 마음이 편해. 요것만 하면 기본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월 달 이후에 제가 이제 학회 갔다 와가지고, 얻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씩 변형해가지고, 현행법에 맞게 개정해가지고, 문제를 또 나눠드린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은, 일단 60점은 당연히 맞는다. 60점 못 맞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일부러 틀려야지만 가능한 일이야. 일부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출제 경향이에요. 지금까지는 요것만 틀린 질문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딱 보고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면 야 네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경향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 광역도시계획 소립 기준 59페이지에서는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립 기준이 1번이에요.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자, 국토계획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건지 대충 알아야지만 이 조문이 이해가 되거든. 이때 연계는 부합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체크하시고요.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오셔서 광역도시계획의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자, 어느 계획의 내용은 그 계획으로 하는 일 있죠. 하는 일이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계획으로 하는 일이 내용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주거 기능이냐, 상업 공업 기능이냐 분담. 광역계획권의 녹지 관리 체계. 저기 성남하고요. 저기 송파구하고요. 걸쳐 있는 산들이 있어요. 그 산은요. 등산할 때요. 관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성남 쪽은요. 산에서 취사하는 것을 갖다가 엄격하게 단속을 못 해요. 그쪽은 산에 가서 취사하는 데 워낙 많았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쪽에. 성남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에서는 번호로 라면 끓이는 거 이거 과태료 부과 함부로 못했습니다. 예, 워낙 반발이 심해서. 송파 쪽은 바로 부과해버렸다고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녹지 관리 체계가 다른데 광역도시계획으로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경관이라는 단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항상 나오는 거니까. 광역시설. 자,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하는 시설이 바로 광역시설이죠.
그래서 광역시설의 배치 바로 이거예요. 여기 성남하고 여기 송파, 잠실까지 나오는 이 도로가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광역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이 뚫리기 전에는 유일한 통로가 이거였어요. 경원대학교 앞에 있는 그 도로 있죠. 그게 잠실까지 나가는 도로인데 유일한 광역시설입니다. 그것을 어느 쪽으로 뚫을 것인가, 배치, 규모, 몇 차선으로 할 것인가. 지금은 엄청 넓어졌어요. 설치는 누가 하고 하자 보수 누가 할 것인가 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요 청운 아파트에서요 창문을 열면은요 요 광역시설이 보였어요. 새벽 4시에요 트럭이 막 달립니다. 분당 쪽으로 막. 그러니까 야채라든가 과일 싣고 막 달려요. 가끔 뭐가 떨어져 트럭에서. 주스면 나 죽어. 눈으로 보고도 못 주웠어요 새벽에. 예. 그게 뭐냐 그러면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거예요. 물류 유통체계예요.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요 새벽에 분당까지요 첨가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들을 다 실어서 나르는 것이 현재 수도권의 물류 유통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경기 남부 지역까지 다 관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방제. 잠실 롯데월드가요 경기 남부를 거의 다 관할합니다. 그래서 분당에다 별도로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을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 틀린 걸 공부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내용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걸 왜 기억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계획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해서요 장차 미래에 할 일들이 나와. 미래에 할 일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야? 광역계획권 지정이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지. 수립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요걸 틀린 지문으로 쓰는 걸 조심하시자는 거죠.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제 수립하고 이제 승인 절차가 나오는데요. 수립하고 승인 절차. 먼저 우리는 승인권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자, 승인권자. 누가 승인을 하는가? 국토부 장관하고요. 도지사입니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이야. 우리 저기 1강부터 6강까지 들어가 그랬죠? 시도지사의 계급은 차관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실제로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법에는 차관급으로 보고 법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했다 그랬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했을 때는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거기 59페이지에 수립과 승인 절차가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장 찍는 승인 절차가 나옵니다. 수립 승인 절차요. 예. 그래서 요 수립 승인 절차는 맨 뒤에 가면은 64페이지 그림이 있죠. 이걸 제가 미리 말 안 했다 혼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칠판에 쓰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책을 넘겨보니까 있거든.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자기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립 승인 절차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요. 요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는 두 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주민과 전문가. 그래서 기초조사와 공청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필수적인 절차다. 예.
그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의견 청취를 합니다. 지방의회든 지자체장이든 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수립. 그래 저기 나오는 저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고요. 수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승인. 그래서 도장 찍어주세요. 이것을 승인 신청 그러고요. 승인 신청을 받고 승인권자 바로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도 있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도장 찍은 다음에 서류를 지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돌려줍니다. 이거 송부라 그래요. 송부. 이 송부를 받은 지자체장이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요. 찾아오는 분들한테 열람을 시켜줘요. 이때 열람 기간 30일입니다.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준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예요. 수립과 승인 절차. 예. 그럼 우리 앞으로 가셔서 거기 뭘 보시냐 그러면은 이제 59페이지 보시면 기초조사하는 방법은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고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조사하고 측량하는 게 바로 기초조사예요. 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방가로 이번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방가로 3번에 전문기관에 조사 측량 의뢰할 수 있다. 가로 2번에 공청회 나오죠. 우리 공청회는요. 약간 어렵게도 나옵니다. 구속적으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전에 시험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방가 1번 공고는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오른쪽에 개최 단위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할 때는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방가로 3번 주재자가 이게 이제 함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에서도 함정을 팠어요. 공청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겁니까?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는 거야. 함정이죠. 예. 어차피 나오면 틀리겠지만 제가 설명했어요. 예. 증거가 있어. 설명했다는 증거가. 예. 가로 3번의 의견 정치는요. 누가 수립권자냐에 따라 가지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달라져. 만약에 시도지사가 수립하면은요. 시장 군수하고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견 듣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의견 듣는 사람한테 의견 제시를 요청하면은 의견 제시 기간은 다 30일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의견 제시 기간은 다 30일이다.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자, 승인 나왔죠? 넘겨보시니까 협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수립해온 광역도시계획 봤더니요. 광역시설, 도로를 뚫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도로 같은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장을 찍으려고 봤더니 요 도로가요. 농지 위를 지나가는 도로야. 그러면 관계 중앙자가 이렇게 붙어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는 중앙자가 붙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돼. 그때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 저 도로가 군사시설을 지나가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 예. 문화재를 스치고 지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예. 엊그저께 우리 저기 고양시 쪽에서요. 우리 구석기 시대 유물이 8,000점이 발견됐어요. 8,000점. 공사 중단됐습니다. 공사. 예. 슬쩍 파묻어야지 그걸 갖다가
임명하시고 8,000점이라서 다 묻지도 못했다 그러죠. 그렇죠? 예, 돌독지 막 나오고.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저 도로가 야생 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환경부 장관과 협의야. 예. 국유지를 지나간다. 국유림을 지나간다. 산림청장과 협의. 예. 이런 협의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이 협의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심의.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중앙자부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가 돼 있고요. 국토부 장관의 중요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는 기관이고 그 위원을 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해요. 자기 임명한 사람이라서 보통 반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송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한테도 송부해주고 수립해서 가져온 시도지사한테도 송부해주고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수립 승인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 63페이지에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조정은 뭐냐 그러면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을 할 때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는 이 중에 한 명만 단독으로요. 국토부 장관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이때도 준용이 돼. 그때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도지사한테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하고요. 이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요. 국토부 장관이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해 줄 수 없다. 다시 한번 협의해봐라. 협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네,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동으로 왔을 때는 다 듣고 판단해 주면 되는데 한 명 왔을 때는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63페이지 1번 조정 신청 나오죠? 조정 신청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의 권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자면 직접 조정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조정 절차는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조정합니다. 조정 결과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도지사가 조정할 때 준용한다. 5번의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임의기관이에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예. 넘겨주시고 65페이지에 체크 플러스를 봤더니 광역도시계획의 특징이 나와요.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뒤에 공부할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란 말이 나와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실효제도 같은 건 나오질 않아요. 4번, 5번이 왜 특징이 되는지는 뒤에를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밑에 기출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28, 작년도 겁니다.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령하려면요. 의견을 듣고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아요. 2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변경할 때는요. 역시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수립할 때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변경이 나오면 원칙 돌아갑니다. 허가받은 거 변경은 다시 허가거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는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야 되니까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게 나온 거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겠습니다. 예.